6월 12일 금요경마 나대찬의 송급 브리핑 시작을 하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요, 두 가지 말씀만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요즘 딜레마 아닌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현장에서 제가 똑같은 마번을 드려도 어떤 분은 이기는 경마를 하고요, 어떤 분은 지는 경마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복승식만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요즘은 승식이 다양합니다. 복승식, 삼복승식, 삼상승식,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공략을 하시는데요. 이게 복승식은 마저도 삼복승식은 틀릴 때가 있고, 또 삼복승식은 마저도 복승식이 틀릴 때가 있죠. 거기에 삼쌍은 맞았는데 삼복이 틀릴 때도 있고요. 똑같은 마번을 가지고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추천을 드릴 때 1, 2, 1등, 2등, 3등 말을 모두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습니다. 쉽지만은 않죠. 그래도 최대한 압축을 해가지고 축도 잘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추천드린 마번 안에서 1등, 2등, 3등이 다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이 문자를 주셨는데, 맞추고도 돈을 잃었다. 요즘 경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복승식만 있을 때는 이런 고민을 안 했는데 참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취향에 맞춰 가지고 나대찬의 마번 잘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제가 추천드린 마번 안에서 1, 2, 3등이 다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즘 주로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주로 상황이 경주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방송 내용이 현장 주로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그 점은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서론이 길었는데요, 각설하고요. 금요일은 단촐한 편성이 대다수입니다. 전체적으로 인기마 강세 속에서 복병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모두가 보는 복병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인기마로 대두가 될 것 같아요. 그나마 8개 경주 중에서 한 2-3개 경주 남들이 안 보는 복병마를 준비를 했습니다. 해당 경주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 금요일 부산 추천경주는 4경주, 6경주, 8경주 3개 경주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 8경주가 메인 추천경주가 되겠습니다. 추천경주에서 관심마 필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경주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400m 6등급 기복마 편성인데요, 8마리 모두가 입상이 가능한 편성이죠. 인기는 서승훈 기수의 7번 광선대로, 최시대 기수의 5번 스카이넥스, 거기에 1번 퀸 퍼펙트, 6번 돌격 스페셜은 출전 시마다 팔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8번 월드하니가 지난번에 뜬금포라고 그러죠. 뜬금없이 3착 들어오면서 삼복 3상의 배당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그 당시 우승마와 14마신 차가 났습니다. 8마리 단촐한 편성에서 지난번 정도의 걸음은 띄워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입상권 도전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8번 월드하니는 제일 먼저 꺾겠고요. 2번 태산신화가 이제 거세를 하고 출전을 하고 있어요. 거세 때문에 체중이 심하게 빠지면서 재검을 받고 나오고 있는데요, 재검 때는 외곽에서 선두권 가담 이후에 비교적 여유 있는 걸음을 보여주었습니다만은 체중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현장 체중 체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1400거리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3번 금화글루밍 같은 경우에는 짧아진 거리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역시나 입상권 도전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고요. 문제는 5번 스카이넥스인데, 스카이넥스는 최근 2번의 경주 계속 끄는 단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필이 끌리기 시작하면은요 1000m나 1200m 단거리에서는 뭐 끌려서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1400 이상의 거리에서는 끌리는 말들은 대책이 없어요. 물론 최시대 기수가 끄는 걸 제어를 하면서 마필의 능력을 극대화시킨다면은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어요. 7번 광선대로는 이제 서승훈 기수가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죠. 선행군도 강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뚝신과 뒤가 있는 마필이라 이번에는 착순권 이상의 성적이 충분히 가능한 인기마가 되겠고, 저는 1번 퀸 퍼펙트를 가장 세게 보고 있습니다. 마체가 다소 작은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단촐한 편성에서 추임력 발휘가 가능한 상황이고, 지난번 1300m 11번 게이트에서 스타트와 동시에 삑사리가 나면서 후미전개를 했습니다만은 종반 외곽에서 치고 올라오는 탄력감은 일품이었습니다. 조교 세게 하면서 훈련의 성과도 굉장히 좋았고, 1400m 1번 게이트 안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게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가 있겠어요. 부산 1경주는요 송경민의 1번 퀸 퍼펙트를 놓고 후차권 압축을 하겠습니다. 2경주 보실게요. 6등급 1200m 9마리 편성입니다. 당연히 서승훈 기수의 4번 노블윈드가 인기 1위로 팔리겠죠. 근데 저는 4번 노블윈드보다도 더 세게 보고 있는 애가 1번 샴페인 위너입니다. 작년 10월 24일 경주에서 이게 모래 맞고 사행을 하면서 공백이 있었습니다. 재검받고 나왔던 지난번 경주 외곽 선입권에서 모래 안 맞고 걸음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선상 1번 게이트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강하게 선행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상황이고 띄울 수밖에 없습니다. 조교 상태도 제가 봤을 땐 출전마 중 가장 좋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빠른 말들이 없죠. 9번 애니원이라든지 5번 동랑걸 요런 애들이 선두력은 갖췄습니다만은 정도윤이가 마필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1번 게이트에서 강하게 선행을 나선다면은 한 바퀴 잡아 돌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못 간다면은 모래 맞고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마필입니다만은 저는 정도현 기술을 한번 믿어보고 싶고요. 이번 퍼펙트 라이즈도 거세하고 처음 나오는데요. 얘는 현장에서 체중을 체크를 해야겠죠. 퍼펙트 라이즈도 상태는 크게 이상은 없어요. 요즘은 거세 기술이 좋아가지고 거세 이후에도 체중 변동이 없을 때는 바로 입상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번 퍼펙트 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3번 석유 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안쪽 게이트에서 전개가 상당히 좋았죠. 3착 들어가면서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은 3번 석유 그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놓고 때릴 충막감은 아닌 것 같아요. 4번 노브린드가 상당한 인기를 모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현장 바람 몰면서 깜빡이 팔렸죠. 다실바 기수가 모래 맞춰가면서 열심히 탔는데 종반 탄력이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거리도 내려왔고 훈련 성과도 좋았고요. 편성도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선입권 바짝 따라붙는다면 입상권 도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체중이 좀 빠져나오면 더 좋겠죠. 그러나 4번 노브린드보다는 1번 샴페인 위너의 기습을 기대하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8번 오아시스 킹덤도 안되는 말은 아닌데요. 지난번에 정도윤이가 안쪽에서 최적 전개를 뽑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걸음이 덜 나왔던 상황이라 신인 윤영석 기수가 마필의 능력을 외곽에서 끄집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8번 오아시스 킹덤도 세게 보고 싶지는 않네요. 부산 이경주는요 정도윤의 1번 샴페인 위너, 이 선행을 가야만 됩니다. 선행을 가면은 선행에 성공을 하면은요 바로 창구에 가시면 되고요. 선행에 실패하면은 나대찬이 욕 한마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샴페인 위너 얘를 놓고 때리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2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1번 이지스 크라운하고 7번 월드 파이터맨은 재검을 같이 받았습니다.
이지스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외곽에서 밀고 나와서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갔고 7번 월드파이터맨은 의도적으로 선입권 따라가면서 종반 탄력을 살려냈습니다. 이번 경기는 1200m죠. 1번보다는 7번이 주행심사 종반 끝걸음의 여력을 감안했을 때 충막감으로는 좀 더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1번 이지스 크라운이 1번 게이트에서 선행 주도권을 잡는다면은 훨씬 더 유리하게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4번 로드투 넘버원이 빠르죠. 5번 조이 오브 퀸도 빠르고 3번 데오마도 선두력이 있어요. 1번이 앞에 간다 하더라도 외곽 선입권 압박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2번 로드투 파이터와 4번 로드투 넘버원의 마주가 같죠. 어차피 강하게 선행 승부수를 띄워야 됩니다. 4번 로드투 넘버원이 1번을 제끼고 선행을 가버린다면은 1번이 애로사항이 많아집니다. 1번보다는 선입권 외곽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해줄 수 있는 7번 월드파이터맨이 충마로는 유리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1억 7천짜리 고가의 마필이죠. 글로리 강서 상당히 오랜 기간 쉬다 나오고 있는데요. 제검 때 종반 끝걸음은 살아 있었습니다만은 살이 많이 쪄가지고 굉장히 무거운 느낌이었어요. 비싼 말 함부로 쓸 수 없겠죠. 6번 글로리 강서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체중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병은 8번 닥터 에이스 상대적으로 외곽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부산 외곽 주로가 상당히 가볍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도 외곽 주로가 가볍다면은 7번 월드파이터맨의 꼬리를 물고 8번 닥터 에이스가 선입권에서 그나마 배당을 선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 3경주는요 최시대의 7번 월드파이터맨을 놓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4경주는 금요일 첫 번째 추천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5번 금화펜소하고 9번 디러블리킹이 최저 배당 팔릴 겁니다. 특히 5번 금화펜소는 지난번에 1600m 동거리 결승선에서 외곽으로 심하게 삐대면서 진겸이가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외사행 악벽으로 재검을 받고 나오고 있는데요. 재검 때는 이제 선입권에서 별다른 추진 없이 따라가면서 안정적인 전개를 했습니다만은 주행심사하고 실전은 다르죠. 또 못된 버릇이 튀어나온다면은 무너질 소지도 있고요. 9번 디러블리킹은 여전히 상태는 좋습니다. 늘어난 1600거리가 전혀 불리할 게 없는 인기 마필이 될 것 같고요. 복병권에서는 이제 4번 운이 좋아. 예전에 3월달이었나요? 배당 터트렸을 때 예시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제가 주목을 했던 마필인데 운이 좋았는지 그 당시 인기마들이 졸전을 펼치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어요. 승급 이후 두 번의 경주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끝걸음의 여력이 살아 있었고요. 훈련 성과는 이번에도 좋기 때문에 4번 운이 좋아도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4번 운이 좋아는 뭐 누구나 볼 수 있는 복병입니다. 제가 이번 경주 노리고 있는 배당만은요 안쪽에 있는 1번 시애틀 드림입니다. 지난번부터 컨디션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지난번에 체중이 보강이 되면서 1200m 제가 복병으로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발주는 잘 나왔습니다만은 빠른 주로 빠른 페이스에서 중반 역전의 기회를 전혀 잡지를 못했죠. 그러나 뭐 이성재 기수가 그 당시 직선에서도 뭐 강하게 밀어주지를 않았고 앞이 가는 대로만 타면서 걸음을 숨겨놨는데요. 시애틀 드림은 1600m 동거리 입상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공백 이후 3번의 경주에서 바닥만 쓸고는 있습니다만은 오랜만에 1600m에 출전을 하고 있고 1번 게이트 선두권이 강하지 않은 편성을 만났습니다. 제가 봤던 이번 경주가 타이밍 같아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좋아진 상황이라 1번 시애틀 드림 이번 경주 배당마로 손색이 없다고 소개를 드릴게요. 당일 내측 주로가 무겁지만 않다면은 저는 1번 시애틀 드림을 놓고 과감하게 공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쪽 게이트가
무거워서 내측 말들이 나가 떨어진다면은 무리수를 던질 필요는 없겠죠. 일단은 부산 사경주, 복병은 1번 시애틀 드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현장 주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8번 테이크레이스는 데뷔전 낙승을 거두고요, 순급전 거리 늘려 출전하고 있습니다. 상대마들 대다수가 추입 성향의 마필들이라 거리 부담은 있습니다만은 8번 테이크레이스가 외곽에서 손쉽게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편성이죠. 걸림돌이라면 1번 포트모어인데요, 시시형 기수네요. 이 시시형 기수가 지난주부터 이제 부산 내려가서 기승을 하고 있죠. 기수 통합제가 시행이 되면서 서울, 부산 10여 명의 기수가 서울, 부산을 오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표 기수는 시시형 기수고, 부산 쪽에서는 뭐 서승훈이하고 박재희 기수, 요런 애들이 앞으로 서울, 부산을 오가면서 활동을 할 겁니다. 그 점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1번 포트모어는 이제 시시형 기수가 지난주에 부산에서 재미를 많이 봤죠. 1번 포트모어는 최근에 주로덕을 보질 못하고 있어요. 5월 15일 경기에서는 외곽에 출전했는데 그 당시에는 안쪽이 다소 유리했던 주로고, 5월 1일 경기에서는 또 1번 게이트 차고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또 외곽이 유리했던 주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1번 포트모어 같은 경우에는 안쪽 주로가 뭐 극단적으로 무겁지만 않다면은 뭐 8번이 선행을 가고 1번 포트모어가 선입 따라 붙어 가지고 앞선에서 그대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문제는 편성이 단촐하기 때문에 추임마들에게도 자력 추입의 기회가 올 수 있어요. 3번 프라잉더 럭키, 6번 화려한 순간, 7번 상임스타가 이제 종반 역전을 시도할 상대마들인데요. 7번 상임스타는 강등을 당했죠. 강등을 당한 말이기 때문에 무시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딱히 좋아진 느낌은 없었고요. 6번 화려한 순간은 거꾸로 승급전에 나서는 마필이죠. 감량이점은 있고 정도윤 기술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뭐 승급전에서도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봤을 때 전보다는 상태는 많이 떨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반면에 3번 프랭더 럭키는 김동현 기수가 적인 기수죠. 예전에 호흡을 맞추면서 입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마체가 작은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종반 한 발은 충분히 갖춘 녀석이고, 조교시 상태와 걸음 자체도 여타 상대 추임마들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성이 단촐하기 때문에 뭐 3번, 6번, 7번 요런 애들이 강하게 입상권 도전하는 양상인데요. 그 중에서는 3번 프랭더 럭키가 가장 유리하다 말씀을 드릴게요. 오경주는요, 8번 테이커 레이스 인정을 하면서 후차권은요 뭐 1번, 3번 정도로 압축을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육경주는 금요일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1번 로드 투 에이스와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번을 세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연승을 이어가면서 승급전에 나서고 있는데요. 뭐 감량 1.5km는 들어갔고 1번 게이트 코스 이점도 있습니다만은 승급전 1400거리에서는 검증의 절차가 필요한 마필로 결론을 내렸어요. 거기에 조교 상태도 썩 좋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2번 하늘신화는 지난번에 놓고 때렸습니다만은 1600m 뒤늦게 날라오면서 3착 들어갔죠. 너무 땅바닥 추입입니다. 올라오는 거 기다리다가 목이 빠지게 생겼습니다. 이번 하늘신화 지난번에 이제 3착 아쉬움만 남겼습니다만은 짧아진 1400거리가 유리할 게 없죠. 3번 파이어 매직도 2번 하늘신화하고 같은 과입니다. 5번 플루토하고 6번 서부비전 두 마리 선두권 공략이 가능한 마필들인데요. 5번 플루토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1200m 외곽 추입으로 3착에 들어갔는데, 예전에 서승훈이 탔을 때 1600m 1번 게이트에서 선행 가서 입상을 했던 전력이고, 순급전에서도 1600m 바로 입상을 했죠. 특별 경기에도 나갔고요. 조교 상태도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 5번 플루토는 축막감으로 저는 손색이 없다는 판단이에요.
6번 서부비전도 뭐 선입권 뚝심 발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만은 2주 만에 출전이고요. 단아까 기수 지난주에 인기마 몇 개나 잡아뜨렸습니까? 단아까 기수 인기만은 늘 불안해요. 6번 서부비전이나 1번 로드투에이스, 뭐 1번보다는 6번이 좀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5번을 놓고 저는 1번이 뭐 최저배당까지 팔릴 수가 있는데요. 5번, 1번 뭐 최저배당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땐 최저배당이 5번, 1번입니다. 5번을 놓고 1번을 삭제 처리하면서 6경주 추천은요, 5번 플루터가 인기마가 아닌 그나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복병을 달고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돈 되는 중배당 한방막건으로 자신있게 한번 공략을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6번 드래곤 닌자하고 7번 헤이브라더가 뭐 깜빡이겠죠. 최저 배당으로 팔려 나갈 상황이고, 뭐 두 마리의 전력이 분명 앞서 있기는 합니다만은 후반부에 뭐 최저 배당에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겠어요. 최저 배당이 깨져야 배당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경주 한 마리씩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9번 금화어댑트가 뭐 6번 7번의 대안으로 떠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1400m 외곽 게이트 아직까지는 믿업지가 못해요. 1번 가속제이라고 2번 블루포인트, 당초에 부산 6경주가 1800으로 짜여져 있었는데요. 경주가 분할이 되면서 장거리 경주가 없어졌습니다. 1번하고 2번 가속제일 블루포인트는 1800m에서도 뭐 추입이 통할까 말까인데 1400m 거리가 짧아지면서 날벼락을 맞았죠. 3번 캡틴 골드는 지난번에 이제 짭짤한 배당을 터뜨렸습니다만은 그 당시보다는 상태가 확실하게 다운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경주에 추천을 드렸던 샴페인 위너와 병합조교시 따라가지도 못했어요. 샴페인 위너는 5등급 말 아닙니까? 호남 3등급 말의 체면을 구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4번 모토모토는 이게 데뷔 초에 4연승을 했던 마필인데 이게 완전히 맛이 가있죠. 지난번에 살짝 선두력이 살아나면서 앞선 전개를 했습니다만은 정상 컨디션을 찾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습니다. 8번 땀봉키는 늘 그만큼만 뛰는 말이고요. 딱 한 마리가 남는데요. 5번 미팅 세인트예요. 얘가 수상합니다. 예. 공백 이후 두 번의 경주 모두 꼴등을 했어요. 꼴등을 했는데요. 두 번의 경주 모두 종반 끝걸음의 여력은 살아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난번 1200 경주에서는 레이스가 상당히 빨랐고 닉스고원이라는 강마가 우승을 차지했던 경주인데, 비록 꼴등은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우승을 했던 닉스고원하고 3마신 차이밖에 안 났어요. 착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에 끝걸음은 출전 마진 가장 좋았어요. 거기에 최강 손살이라는 1등급 마피라고 병합하는데 오히려 앞서갈 정도로 상태도 좋았다.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냄새가 나는데 냄새만 맡을 수는 없죠. 5번 미팅 세인트, 얘가 6번 7번을 깰 수 있는 이번 경주 최대 복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7경주 5번 미팅 세인트, 얘를 배당마로 자신있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금요일 마지막 추천이고요. 배팅 강도 메인급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승급전이죠. 혼합 4등급 경주 나오는 3번 골드포켓이 뭐 인기 1위 팔릴 것 같은데요. 감량도 좋고 상대적으로 게이트 조건도 유리합니다만은 이전보다는 상대들이 분명히 강해졌고, 3번이 선행을 가도 바로 옆에 있는 4번 플라이 투 더 문, 5번 미라주, 6번 올더베스트, 7번 모멘텀까지 빠른 말들이 많죠. 9번 필승여자도 지난번에 메인 승부 놓고 때리면서 제가 주력 적중을 전해드렸는데요. 그 당시 1600m 극단적인 선행주로 해서 간신히 버텼어요. 여하튼 9번 필승여자도 선두권 싸움에 가담을 한다면은 앞서는 굉장히 어지러워질 수가 있겠다. 3번 골드포켓은 기본적인 능력 사이즈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승급전에서는 분명 검증을 해야 될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4번 플라이 투 더 문은 지난번에 주력으로 때려 들었는데 현장에서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런데 선행을 갔죠. 근데 이번에 4번 플라이 투 더 문도 3번 골드 포켓과 같은 처지입니다. 얘도 지난번처럼 선행을 뽑아낼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뭐 또 한번 선행에 성공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압박이 만만치 않다. 3번이나 4번 모두 충막감으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지난번에 역시나 바람 몰고 3차게 그쳤던 11번 데이지 티아라가 놓고 때릴 축입니다. 제가 금요일 부산 출전마 중에 가장 좋게 보고 있는 마필이에요. 가장 좋게 보고 있는 마필은요, 뭐 인기도 뭐 부중 떠나가지고 앞으로는 그냥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11번 데이지 티아라는 고개가 다소 높은 단점이 있었고 모래에도 민감한 약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지난번 경주에서 선입권 따라가면서 모래 적응도 끝났고 거기에 직선에서 50m 남겨놓고는 단아까가 전력으로 추진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에 여러 개 남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조교시 상태나 걸음 자체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단아까가 아닌 정도윤이라는 것도 마음에 들고요. 거기 11번 게이트가 전혀 불리할 게 없습니다. 직전 대비 감량도 받았고 11번 데이지 티아라가 이번에는 올 수 있다. 부산 8경주 요거 마지막 추천, 메인 추천은 정도윤이의 11번 데이지 티아라를 놓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금요일 나대찬이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 뿐이고요. 저는 토요일 나대찬의 송곳 브리핑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